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저금해드리는 뱅들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 소식을 영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현존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에서 집을 구입할 때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디딤돌 대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매매할 때 이 디딤돌 대출 상품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6월 19일부터 변경된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진행을 하시면 추후에 대출금 회수까지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디딤돌 대출로 집을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뱅대리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6월 19일 이후에 디딤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고 나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디딤돌 대출 받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태까지는 무주택인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고도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대출을 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미혼이거나 혼인신고를 미루신 분들에게는 전략적으로 이 저금리 상품이 이용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재테크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추가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디딤돌 대출 취급 후에도 사후관리도 은행에서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디딤돌 대출을 받고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처분하지 않은 경우 바로 디딤돌 대출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 확인은 국토부에서 매년 6월 말, 12월 말 보통 1년에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정이 예외가 있듯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여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외 항목은 신규 시에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으니 이 해당 내용은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그 외에 신설된 예외 항목 5가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디딤돌 대출로 본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추가로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사신 분들의 경우는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3년 안에 이 분양권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합가하게 돼서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 전에 저금리로 각자 디딤돌 대출을 받는 청년 커플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라면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서 추가주택이 생긴 사람입니다. 이런 분의 경우도 동일하게 3년 이내에는 추가주택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상속으로 인해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만 하고 다섯 번째는 역시 상속으로 인해 이번엔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6개월 내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신설된 5가지 예외사항의 내용과 그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기간 내에 추가로 매수한 주택을 처분하면 디딤돌 대출을 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처분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게 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바뀐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뱅대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